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잘 안 먹히자 상대 후보를 찍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박전 어떤 내용인지 정리했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발신한 문자 메시지에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4.15 총선 때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5명의 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선거 문구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냐고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 민주당 편이라는 걸 가감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지난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패널 전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시켰다. 5천만 원을 받았고 누가 시켰다. 예. 그리고 본인이 또 본인 주장입니다만 박형준 후보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수사나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무고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2012년이잖아요. 2012년. 무고를 누군가가 시킨 거거든요. 무고 교사죠. 네. 프로그램 이름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아닌 민주당의 선거공작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박영선 측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방문을 주장하고 있는 생태탕집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도박방조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폭로 배경에 당시 처분에 대한 복수의 사심이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도쿄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도쿄 롯본기에 위치한 호화 레지던스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호실의 현재 월세는 우리 돈으로 527만 원입니다. 남편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찰받아 쫓겨났다고 주장한 박영선의 해명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이 갈비뼈가 부러진 길어녹 할머니를 유럽 일정에 끌고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미향은 거짓말이라며 반박했지만 당시 윤미향이 길어녹 할머니 가족에게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고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을 반박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듯한 내용의 도서인 비극의 탄생이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 11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순이 성추행을 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되려 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되면 모든 선거 캠프가 선거운동을 종료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전을 지켜본 대다수의 제 지인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살다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원을 고쳐서라도 이번 서울 부산 두 보궐선거를 잡겠다는 민주당의 뜬모를 자신감과 오만은 그야말로 역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세금이 드는 이번 보궐선거를 열리게 만든 민주당의 귀책 사유, 또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지난 4년간 문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초기 백신 미확보로 세계에서 104번째로 접종을 시작한 것도 모자라 불안한 추가 공급으로 인해 백신을 일찍 접종한 나라들로부터 마스크를 벗는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이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을 옥죄는 이 무능함.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1000번 만번 사죄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과가 아닌 선거를 고려한 면피성 사과만 하는데 그쳤고 선거운동 기간의 대부분을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성 공격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전략의 의도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네거티브가 격화되면 무당층 또는 중도층의 냉소주의와 정치 혐오가 심화돼 이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미 중도층에 버림받은 민주당으로서는 남는 장사겠죠. 또 사전투표를 전후해 밑도 끝도 없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모든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됐죠. 그 사이를 틈타 어떤 부정선거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지 이 또한 모를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하다 못해 상대 후보와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즉 국민 여러분, 오세훈, 박형준 후보를 찍으면 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실지 강주천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내곡동 셀프 개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시장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109명 가운데 101명, 즉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야당 반발과 관계없이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박영선 캠프 진성준 본부장은 이번 행정감사가 앞서 자신의 예고한 중대결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오세훈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상황에 따라 중대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환영한다며 진작에 행정사무조사로 진실을 밝혔으면 선거 기간 소모적인 시간 낭비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LCT 선거공작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사안에 대해서 고발은 물론 향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사실상 야당 후보를 겁박했습니다. 이처럼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최악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으며 여야 간 고소고발 건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 부산시장 후보 진영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15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낸 고소고발을 합치면 20여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끝나고 어제였던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사전투표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크게 이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피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같은 민주당 중앙선대위의 발언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런 분석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한 것이냐? 혹시 사전투표함을 열어보기라도 한 것이냐? 부정선거에 대한 포석을 미리 깔아놓는 발언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물론 지지층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우세하다라는 발언들은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단정적 표현이 가능한지 참 궁금한 따름입니다. 재난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발신한 문자 메시지에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캡처 사진은 한경닷컴이 박영선 캠프 조직 총괄본부가 캠프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지난 5일 보낸 문자를 입수한 것입니다. 문자 발신자는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선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문자에서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 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며 사전투표 승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고 했지만 사전투표 승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이 문자가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박영선 후보 캠프 공보실 관계자는 조직 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문자에 대해 이날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관위는 만일 박영선 후보 캠프가 이날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박영선 캠프가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꼼수를 썼다는 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박영선 강혜국입니다.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가요? 요새는 더불어민주당 빼고. 주호영 원내대표 등 1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를 찾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만나 선관위의 편파성에 대해 강력 항의했는데요. 먼저 해당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봐주세요. 나머지 뭐 세상에 10몇 개 더 따지겠습니다만, 아니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생겨서 정권이 넘어가고 해서 그 이후로 얼마나 선거 관련 공정에 국민들이 예민합니까? 응? 그럼 세계적으로 선거 관리는 공정하다고 해왔던 나라에서 어느 순간부터 선거 못 믿겠다, 선거 관리 못 믿겠다, 이런 문제 제기가 1년 이상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응? 결정하는 것마다 편파적이고, 우리가 지금 의석이 적고 민주당이 많다고 그걸 믿고 그럽니까? 지금 하나하나 한 결정들이 다 기록으로 남고 누군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룩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고 선거 공정인데 지금 와서 국민들로부터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독립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논쟁할 자신이 있어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는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고 자신은 선거 사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둘러댔습니다. 대통령 본인들 많이 오셨고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선거 사무의 집행에 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들어와서 제가 위원회 한 사람 9명의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의 위원회 참여한 자세를 빼놓고는 일체 선거 사무 집행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거기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많은 어떤 비판과 비난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이 전혀 우리 위원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사무집행에. 상임위원은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의안의 9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제 의견만 표시하고 있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 선관위 관계자가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이제 나가주시라고 하자 일부 의원들은 뭐가 두려워서 나가라고 하냐, 헌법기관이 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냐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답변자를 국민들이 좀 알으셔야 돼요. 국민들이 알으시세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아니 선관위 답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연락합니까? 뭐를 왜 나가게 하시나요? 뭐가 들어오십니까? 이런 법이 어딨어요? 국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말이에요? 나가게 하는 게 지금 말하신 분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중앙선관위 누구세요? 직책 말하세요. 진혜영입니다. 국고과지원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됐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아니 중앙선관위가 국민 앞에 못할 이야기 무슨 있나요? 얘기입니까? 선거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왜 국민 앞에 이야기를 떳떳하게 못해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지금 사진 한 장 찍으러 온 줄 아세요?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왔습니다. 나서지 마세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편향적 행보가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T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다며 TBS 재정 지원 중단을 경고하고 나선 반면 판세가 불리해진 여권은 오히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선전선동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TBS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출범할 당시엔 교통과 생활 정보 제공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6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주력이 되면서 편파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 프로가 지난 3년간 받은 법정 제재 건수는 6건으로 시사 프로그램 중 최다 기록입니다. 모두 객관성 규정 위반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청취자 평가에서는 특히 중립성 항목에서 경쟁 프로보다 30점 이상 낮은 54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한 후로도 편파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데다가 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어 시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놓고 편향적인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국민의힘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주 방송에 출연한 패널 전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국민의힘이 미디어국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터뷰 중 여야 정치인들의 상대 토론을 제외하면 전체 15명의 출연자 모두가 오세훈 박형준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는 등 편파성을 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달 31일 오세훈 후보를 성토하는 박영선 후보의 일방적 인터뷰만 편성했고 불법 경작하다 퇴거된 경작인의 주장을 검증이나 반론 없이 방송했습니다. 또 정의당 출신 신장식 변호사는 오보를 향해 계속 딱 잡아떼서 존재도 몰랐다. 이렇게까지 계속 딱딱딱 잡아떼는 데라고 노골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4월 1일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졌다라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언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출연한 기자와 변호사들도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진행자 김어준은 증언도 법적 증거입니다. 목격자가 3명 등장했는데 그러면 오 후보의 해명은 거짓, 3명의 목격자 증언 정도면 매우 강력한 증거, 그동안 해명은 거짓 아닙니까? 셀프 보상 아닌가요? 라며 일방적 주장에 대해 연일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무리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공정한 토론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급진 친정부 여당 유튜브 수준에 불과한 방송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는 최소한의 균형 형평을 맞추는 것이 정상적인 방송의 태도라며 기계적 형평까지 요구되는 선거 관련 방송에서 하루 방송분의 최소 80% 이상을 야당 후보들에 대한 음해성 내용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도쿄박 혹은 동경댁 등의 별칭이 생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쿄 아카사카 아파트 매입 이전에도 도쿄 롯본기에 위치한 호화 레지던스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지던스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뜻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쫓겨나셨다는 분이 정말 휘황찬란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셨었네요.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낸 매체는 언론이 아닙니다. 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내부 고발자 제보를 받으며 중요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 신전대협이 밝혀낸 소식이라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이 5일 공개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아카사카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거주했던 곳은 롯본기 아크타워입니다. 이 변호사가 거주했다고 알려진 롯본기 아크타워 15층 호실은 약 20평으로 월세는 현재 우리 돈으로 약 527만 원인 고급 레지던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세 52만 원이 아닌 527만 원입니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인 만큼 스파시설과 헬스장, 골프 연습장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이 건물 시공회사는 전범기업인 다케나가 공무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남편이 본인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영선은 반일운동을 선동하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고 이명박 정부서 핍박받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남편이 일본에서 살게 된 이유를 그야말로 위선을 떨며 말한 게 현재 이 문제의 화근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측에서 물고 늘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 레지던스의 보증금 관련 사항은 이원조 변호사가 거주할 때 박영선 후보자의 재산 내역에는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쫓겨난 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박영선 후보는 장관 청문회 땐 렌트비가 비싸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더니 렌트에 따른 보증금 등에 대한 재산 신고는 안 돼 있었다며 사찰받아 쫓겨났다고 주장했지만 전범기업에서 지은 골프장 딸린 집에서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해명조차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선 덩어리들을 향해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선관위에 갑자기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된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년 전 기획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김현재 삼홍그룹 회장으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 개 콧구멍만큼도 모르는 박영선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박 후보가 2004년 김현재 삼홍그룹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박영선 측은 모르고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문제는 박영선이 초선 국회의원 시절 2005년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개정안, 금산분리법을 발의하는 등 재벌 개혁에 앞장섰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는 재벌들을 못살게 공격하면서 정작 뒤로는 후원금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 것이어서 또 위선의 끝판왕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박영선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은 기업형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주변에 허위 정보를 퍼뜨려 이를 쪼개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김현재 회장은 삼흥그룹을 통해 5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토지 용도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13명에게 210억 원대의 토지를 판매한 혐의로 2006년 5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회장은 또 회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8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2007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벌금 81억 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같은 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 박영선의 행태뿐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 회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후농청소년 문화재단 직원이 현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난 3일 이 같은 주장을 보도했는데 박영선 후보 측은 모른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무려 16년 전 생태탕인지 생떼탕인지 왜 기억을 못하냐고 닥달하는 박영선. 현재 선거 캠프에 후농청소년 문화재단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박영선 씨. 오세훈의 16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17년 전 기획부동산 업계 대부에게 후원을 받은 일까지 몰랐다고 하면 그 위선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추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위선입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선동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오세훈 후보가 질문하니까 폭침으로 말 바꾼 박영선의 위선, 그 위선이 서울시를 장악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엔 앞에서는 할머니들을 위하는 척 돕는 척 하면서 뒤에선 후원금을 꾸준히 가로채운 또 한 명의 위선 덩어리가 있죠. 윤미향이 갈비뼈가 부러진 길어놓 할머니를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윤미향이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은폐하고 비행기로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유럽 일정을 강행했다는 소름 끼치는 주장인데 윤미향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미향이는 5일 페이스북에 당시 길원옥 할머니는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이 없었다라며 할머니의 가슴 통증은 귀국 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원옥 할머니가 귀국 후에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셨고 건강을 회복하셨다라며 명예훼손의 명백한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또 고소를 해댈 것처럼 말했습니다. 앞서 여명숙 전 개인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12월 길원옥 할머니의 의료급여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여 전 위원장은 길 할머니가 2017년 유니온과 유럽을 갔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한국에 들어왔다라며 다친 즉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했고 자식 내외에 알려야 했지만 윤미향은 갈비뼈가 부러진 할머니를 데리고 노래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여 전 위원장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인물 1위로 꼽히는 윤미향은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길원옥 할머니는 입국 직후인 12월 8일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늑골의 염자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할머니가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자 다음 날인 12월 9일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 가나 이용물밖에 아니지 뭐. 이용물이지. 노래를 해도 그걸 좋은 저기에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용물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래를 난 좀 조금 딴 사람보다 특별하게 부른다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여명숙 전 위원장은 최근 길원옥 할머니의 아들 부부가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을 갔다가 진료 기록들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이면 길원옥 할머니가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아들 부부가 할머니의 귀국 소식을 듣고 보러 간다고 했지만 윤미향 의원 측에서 여독이 남아있다면서 일주일 뒤에 오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야 할머니 치매 진단받은 것도 숨기고 갈비뼈 부러진 것도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할머니를 끌고 다닐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숨긴 것도 문제지만 할머니의 갈비뼈는 대체 무슨 이유로 부러진 걸까요? 충격을 가해야 부러지는 게 갈비뼈인데 은폐 의혹 이전에 바로 이 부분부터 파헤쳐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달 3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 유공자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자 얼마 뒤 해당 법안을 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었죠. 특혜를 누리려고 민주화 운동에 나선 것이냐라는 비판 여론이 빗발쳤고 특히 공정을 내세운 현 정권 인사들의 불공정한 행태에 질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정권은 위선적이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문 정권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큰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586 세대로 상징되는 민주화 유공자들이 가족마저 예우받게 하려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법안을 발의하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인사가 한 명 있었죠. 바로 김영환 전 의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 저와 제 아내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유공자로 우대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한 김영환 전 의원이 자신이 공언한 대로 광주 민주화운동 증서와 명패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속대로 광주 민주화운동 증서와 명패를 반납하러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 우체국으로 간다며 이러한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적은 편지도 동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저와 제 아내는 오늘부로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한다라며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 저와 제 아내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유공자로 우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저희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때는 결코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라며 작금의 민주화 퇴행, 부패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민주화 유공자로 어떤 혜택이나 지원도 사양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를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 같은 김영환 전 의원의 용감하고 가치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도 좋다는 말까지 전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에 밀려 이를 뒤집었다는 주장이 복수의 정치권 고위 관계자들부터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시기 등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조율한 뒤 문재인에게 사면을 제안했고 이에 문재인은 사실상 이를 수용했지만 올 초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카드 제시 후 문바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없던 일로 하고 접었다는 것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측의 한 구두 약속을 어긴 셈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대선 국면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행태와는 상관없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김영우 전 의원이었는데요. 김 전 의원은 TV조선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이 대선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야권의 분열을 위한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이 문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말한 국민 통합의 대통령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 같은 추상적 논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퇴임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보험을 들려고 할 것이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진보 진영 인사의 동시 사면을 통해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진아리님께서 정의와 공정이 무너져가네요. 무능, 내로남불, 위선을 그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른말,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김정은 닮아가네요. 말도 맘대로 못하는 나라. 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다음으로 김봉천님께서 선관위 직원 모두 해고해야 한다. 또한 떳떳하면 무슨 보험을 가입하냐?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듯이 선관위의 대놓고 편파적인 행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관위의 공정성과 관련한 댓글들만 선정해 봤는데요. 진아린님 말씀처럼 위선을 위선이라고 하지 대체 뭐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인간들이라고 풀어서 말해야 하나요? 정말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김봉천님 말씀과 같이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추후 문제가 생겨도 금전적인 지원이 되니까 안심하고 보정행위 수칙을 따라라 라는 뜻도 아니고 말입니다.
보험은 보통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을 하죠. 선관위가 스스로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소송에 휘말릴 일은 없을 텐데 국민열세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아리님과 김봉천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